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중소조선사의 활력 제고를 위해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140척의 LNG 연료 추진선을 발주해 1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전국 130여 개의 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 3,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자회사가 아닌 LG전자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LG전자는 협력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직접 고용을 위한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코스피 상장 추진을 위한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지분을 현대차가 29%,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19.5%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현대 오토에버의 상장 추진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자, 그 상승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 후반까지 이 상승 흐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도 속에서 양시장 모두 지수에 대해서는 약보와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여전히 또렷한 모멘텀이 없는 지루한 시장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안한 것은 갑작스러운 변수 속에서 우리 시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탄탄한 모멘텀이 부재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도 정석주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2% 하락한 2069.95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을 살펴봅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0.83% 상승한 42,450원에 SK하이닉스 역시 연일 상승세 이어가면서 1.76% 상승한 69,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8% 하락한 692.39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상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연일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단단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0.13% 강보합으로 8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고요. 신라대는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네요. 0.56% 하락한 71,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은요,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봉준 선생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목요일장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바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주의 검색 핫5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핫5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토니모리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하시죠. 호텔신라가 올라왔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한진칼이 올라왔고요. 네 번째 종목 확인하시죠. 차바이오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셀트론 헬스케어가 올라왔습니다. 네, 금주의 종목 검색 핫5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었던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이 5종목에 대해서 금주의 검색어로 올랐던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봉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들은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그 정확한 사연과 또 대응 전략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검색어 핫5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들 보니까 업종별로도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 속해 있는 세 가지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와 호텔신라 그리고 한진칼까지 세 가지 종목인데요.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7,400원이고 오늘 종가가 14,150원, 비교값은 1.91, 약 2배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드리면은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단기 반등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21선 위에 있는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약 4배 가까이 현재 지금 고평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지금 중기는 하락 그리고 단기는 역시나 이제 21선 위에 있는 상승 추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종가가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소폭 저평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드리면은 중기도 상승이고 단기도 상승인데 최근에 이 상승적인 이 탄력이 굉장히 지금 강한 그런 단기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모리와 호텔신라 그리고 한진칼까지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모두 좀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추세를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또 핫했었던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전략과 그리고 분석 내용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이 세 가지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사유를 보면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한알령 완화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객도 보내고 그런 좀 이슈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군제가 있었죠. 거기서 한국 화장품들이 상당히 선전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일단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이자는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그 단기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역시 한알령 완화 기대감이죠.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광군제 기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화장품들의 매출이 50% 이상 작년 대비해서 급증했다. 그런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별 판매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했어요. 작년에는 5위였는데 3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을 다시 모집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죠. 역시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할 부분이에요. 어쨌든 확인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되면서 주가에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그래서 단기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기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는 좀 너무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이자는 일단 관망 후에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주들의 실적을 보면은 사실 과거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크게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확장성의 한계가 온 것이죠. 굉장히 큰 확장성을 보이다가 한계가 왔었고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어떤 그 기업들이나 외국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잠식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의 흐름 자체는 추이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화장품주들을 끌고 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제시켜 주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국의 어떤 기술력을 확실히 따라잡거나 그리고 또 한국의 어떤 그 기업들이 한알령을 이런 사드 배치로 인한 그런 보복 조치를 해제시켜줘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큰 이익을 거두기 힘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확실하게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과거에 FTA를 체결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많이 따라잡고 그랬을 때 그때 FTA를 체결하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드 배치로 인한 문제나 화장품 관련한 기업들 이런 것들도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은 게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는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역시 호텔신라도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있었죠. 역시 면세점주고 또 그 유통 그리고 호텔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가 되면서 그런 그 반사익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더 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리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단 흐름을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가장 강한 이슈를 만들었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은 고위 분식으로 판명이 났고요. 그리고 결론이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 작업과 맞물려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그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부진 사장이 어떤 그 삼성가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의 그 지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삼성그룹에서 여러모로 그런 그 지분 차이가 크죠. 특히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더 이상 하기 싫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향후에 정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뭐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만 최근처럼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 반복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심사를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흐름에 의해서 단기적인 흐름들은 더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에 또 이재용 부회장의 그 재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역시 부담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언급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국의 어떤 뭐 관광객을 좀 모집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큰 믿음을 갖고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잠깐 대응하는 건 맞지만 추세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지 않고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진칼인데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또 조양호 회장의 뭐 송사 관련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도 관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거나 해도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단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모펀드죠. KCGI가 지분을 인수했어요. 9% 정도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일각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KCGI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에 대한 욕심은 없다. 뭐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하락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접근해도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관망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섣불리 따라잡았다가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절대로 하지 말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뭐 지분을 봐도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호 지분을 매집한다거나 모집한다거나 이런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당장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 흐름이 나오고 나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시 한번 또 간간히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한진그룹 자체가 뭐 조양호 그 회장의 송사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뭐 주택에 공사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잡음이 많아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정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가능하지만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 뭐 이 정도만 적당히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 그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니모리와 그리고 호텔신라, 한진칼까지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에 좀 더불어서 반사이 기대감이라든지 좀 다양한 이슈가 맞물려 있었는데요.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 적당히 매도 후에 관망이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 거기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도 뭐 이번 한 주간에 많이들 좀 떠들썩했는데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이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현재 부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추세를 먼저 좀 들어볼까 합니다. 차바이오텍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스닥 안에서는 꼽힌 상황인데요. 두 종목에 대해서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 종목이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이제 안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워낙에 이제 그 이슈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좀 소개를 이제 해드린다는 걸 좀 미리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 주가가 17,200원이고 종가는 21,850원. 그래서 비교값 대비해서는 1.27 소폭 고평가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중기 추세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상승으로 21선 위에 위치한 그래서 중기와 단기가 모두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마지막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 종목은 비교값이 2.88, 약 3배 가까이 고평가 상태에 보여지고 있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다 지금 고평가 상태라는 거를 좀 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추세 같은 경우도 지금 중기 추세는 하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11월 이후에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선 위에 위치해 있는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이렇게 코스닥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차바이오텍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접근하시거나 좀 생각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그리고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4년간 적자가 발생해도 관리 종목에 지정하지 않겠다, 그런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기업들, 특히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움직였는데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관리 종목이죠. 시장에 2,000개 정도의 종목이 있습니다. 굳이 관리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관망하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변경하겠다고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재무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재무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호재죠. 그리고 이제 특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갖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 계획이고 확실한 계획이 나오더라도
과연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아도 관리 종목에 지정을 하지 않을 것인지, 관리 종목에 지정된 종목들이 향후에 실적이 좋지 않았을 때 상장 폐지를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단은 지켜볼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 매출 부분이 30억에 미달해도 어떤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또 그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또 없애겠다. 그런 계획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이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이미 나왔어요. 8월부터 9월까지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죠. 역시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데 굳이 관리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위험에 아무것도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위험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상황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면, 정치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불안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에 셀트리온 삼형제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내년 실적 전망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좀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트룩시마와 허즈마의 미국 품목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셀트리온에 좀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흐름이 나왔어요. 어쨌든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이고요.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최근의 흐름은 조금 상당히 인위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일단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었을 때는 관망하시는 게 낫고요. 바이오의 추세적인 흐름은 일단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관망하면서 향후의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바이오텍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요, 어찌됐든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부분 외에 일단 예외 발언에 대해서 관련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 주신 만큼 접근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단기적인 추세에도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후에 관망과 함께 그리고 현재 미보유자에 대해서도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였습니다. 종목 핫5 시간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요, HTS의 활용입니다. 자, 다양한 활용식,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좀 현명하게 매매 이어가실 수 있는 꿀팁을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활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이든 연구원님, 오늘 장은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어서 HTS를 활용한 검색식은 아니고 조금 이제 인터넷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종목을 찾는 방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계절 테마와 트렌드 분석 도구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트렌드 분석 도구가 뭐냐 하면은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하는 어떤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특정 시기에 검색을 많이 하는 통계를 이제 빅데이터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구글 트렌드 또 네이버 데이터랩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독감 같은 경우를 그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발표보다 조금 더 빨리 예측을 한 이력이 있고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든지 영국 브렉시트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렇게 예측을 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검색에도 트렌드 분석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마다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계절 테마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계절 테마가 움직이는 그 시점을 네이버 트렌드라든지 구글 트렌드의 어떤 검색어,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이제 기반해서 우리가 좀 종목을 찾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계절 테마를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봄 같은 경우는 뭐 황사, 그리고 구제역,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역, 그 다음에 조류독감, 또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자전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어린이날에 이제 손오공으로 대표되는 이제 장난감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사 관련해서는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필터,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 소비와 관련된 어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그리고 빙과류 매출, 그리고 이제 여행, 또 태풍, 그래서 태풍이나 장마에 의한 어떤 제습기라든지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떤 농기계나 비료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여름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게임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제 초복, 중복, 말복 관련해가지고 이제 닭고기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시즌에 맞이해가지고 항공주라든지 호텔주, 또한 뭐 캠핑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가을로 오면 역시나 이제 황사, 또 미세먼지, 언제나 이제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 테마라고 분류를 해도 됩니다.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엊그저께 끝난 이제 광군제, 그리고 이제 수학능력 시험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제 메가 스터디로 대표되는 온라인 교육 업체들까지 이렇게 또 움직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관련된 테마는 보일러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 관련해가지고 어떤 특정 종목들 또 있고, 또 질병,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독감이라든지 감기 같은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백신에 관련한 그런 바이오하고 제약주들이 겨울이면 또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롱패딩 열풍이 또 분다고 하는데, 이 롱패딩 관련해가지고 아웃도어 패션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한 차례 시세를 줬습니다. 또한 이 호빵의 판매가 이제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 간식류를 생산하는 그런 제과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을 갖고, 그래서 이러한 계절 테마를 한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찾아보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구글 트렌드 또는 네이버 트렌드라고 검색을 하면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검색어를 입력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구글보다는 네이버 포털을 이용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롱패딩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러한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한번 결과를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구글 트렌드입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제가 롱패딩과 그리고 이제 이 감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작년 이제 최근 1년치를 보면 이 파란색이 롱패딩 키워드입니다. 롱패딩 키워드가 여름부터 서서히 증가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점차 이제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감기와 관련된 키워드는 이제 2017년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점차 우상향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관련해가지고 또 롱패딩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우상향하는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면 미리 좀 종목들을 찾아놨다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또 네이버를 또 찾아보면 지금 이제 롱패딩과 감기를 똑같이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에서는 10월 31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인데요. 이 10월 30일 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또 뉴스를 찾아봤더니 갑자기 이제 강추위가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안 보였던 롱패딩이 올해 첫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검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또한 감기에 대한 키워드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늘고 있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검색식은 아니지만 어떤 포털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 트렌드 분석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전 매매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 하실 것도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발맞춰서 주식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되겠고요. 그리고 계절적 요소와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종목에 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또 포털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0224님의 질문입니다. 대한유화를 매수가 17만 원에 비중은 6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대한유화는요. 보합권 마감이고요. 16만 7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 적정 주가는 27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은 0.60으로 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지금 중기 추세가 지금 맞물리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중기 추세 지금 하락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중기 추세가 지금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추세 같은 경우도 역시나 21선에 계속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일선과 21선이 계속 지금 맞물리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중기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렸네요. 네.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 추세, 네, 하락 추세이고, 그리고 단기 추세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에 대해서 일단 추세적으로 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신데 일단 거의 매수가 근처이시긴 하지만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봉투 선생님, 이 질문에 대해서 학점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5%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왜 짧게 보자고 그럴까요? 역시 추세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아요. 매매 습관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이게 습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습관을 좀 고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7만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 그렇게 안 나빠 보이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고점에서 반등하고 박스권이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서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나마 수익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꼭 위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따라잡았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고요.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은 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다시 꺾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십시오. 지금은 지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지수,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로는 역시 추세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많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다 보면은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마시고요.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5%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대한유화였습니다. D학점으로 좀 아쉽게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의 매도고요. 손절에 대해서 마이너스 5% 대응으로 좀 짧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6948님의 질문이고요. 인트론 바이오를 매수가 52,3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인트론 바이오의 종가는요, 5% 넘게 밀리면서 46,3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인트론 바이오는 적정 주가가 4,700원에서 비교값이 9.85, 약 10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하고 제약 업종들이 좀 이렇게 좀 10배 가까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추세는 지금 중기 추세는 상승으로 지금 되어 있고 단기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낙폭이 좀 과하기 때문에 내일 가격에 따라서 단기하고 중기를 동시에 또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 추세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봉투 선생님, 인트론바이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쉬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뭐 그렇게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요. 매수 이후에 일봉 매매는 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상당히 높죠.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매수가가 높아 보이는데요. 분봉을 보면은 매수를 그럭저럭 잘했습니다. 52,300원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급등 이후에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수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말씀은 드린 거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조정을 받고 있죠. 최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7천억 기술수출 이슈가 나왔는데요. 확정된 건 1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억 정도만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의 흐름에 따라서 또 그 인식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기업이 매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매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흐름은 우리가 최근에 그 뉴스를 봤죠. 20일 날 뉴스가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정도 가격이면 접근할 만한 가격은 됐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더 빠지면 그냥 손절을 하십시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고요. 손절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했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트론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단 시약점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인트론바이오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 후에 조정 시 다시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봅니다. 끝자리 1255님의 질문이고요. 포스코를 매수가 26만 9,500원의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포스코 종가 확인할까요?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25만 4천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먼저 포스코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하죠. 네, 포스코는 적정 주가가 7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종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25만 원, 4천 원대까지 좀 내려왔고 여전히 비교값은 0.35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중기 추세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하락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이번 달 초에 살짝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다시금 이탈을 하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는 지금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봉투 선생님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학점 확인해 볼까요? 네, 학점은 B입니다. 그리고 손절 마이너스 10%나 본전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수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만 9,500원인데요. 자, 이 정도죠. 27만 원 가까이인데요. 자, 단기에 조금 반등했을 때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지수가 저점 기록하고 반등했을 때 확인 매수한 겁니다. 매수가로는 괜찮습니다. 지수의 흐름만 괜찮고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의 흐름만 괜찮다고 하면은 종목의 주가의 흐름만 괜찮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불안해요. 결국은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점을 이탈한다는 건 지수의 불안감 그리고 종목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거의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강 쪽에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에 대해서는 비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10%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6312님의 질문이고요. HB 테크놀로지를 매수가 2,930원의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HB 테크놀로지는 4% 넘게 하락하면서 2,62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먼저 추세 확인해 볼게요.
네, HB 테크놀로지 비교값은 0.63, 소폭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추세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중기 추세는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기도 이제 횡보 구간에 이제 들어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이제 돌파와 이탈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양봉과 음봉이 반복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이 지금 좀 치열하게 이제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추세가 결정되기 위한 어떤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지금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기엔 좀 변곡점 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서 학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학점은 쉬고요.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0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이게 길게 보면은 저점 부분으로 보이죠. 그리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점에서 37%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격 매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폴더블 폰 관련주로 움직이는 흐름인데 단기 흐름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단기 마무리 반등 나왔는데 그때 추격 매수하셨어요. 결국 여기에서 꺾이게 되면은 단기 흐름 자체가 끝나고요. 그리고 저점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추세를 확인, 다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흐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리 후에 아래에서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정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추격 매수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반드시 눌림목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C약점 확인됐습니다. 상승 시에는 본전 매도고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5% 처리한 이후에 조정 시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G20 미중 무역회담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 하루하루 정말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이어오고 있는데요. 호재일 것 같고 또 어떤 소식은 악재일 것 같은 소식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 중국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무역 관행 중국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이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Totally unacceptable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소식이 나왔다는 점 지금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오늘 좀 청신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을 지금 허용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다른 소식은 지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White House Trade Advisor Peter never excluded from Xi Jinping Donald Trump dinner. 그래서 네,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회담에 있어서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배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조치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 홍콩에 입항을 허용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소식인데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화해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동안 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적인 마찰을 계속해서 빚어왔고요.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협상 타결을 원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전하곤 했는데요. 다만 이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100%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러면서 무역 협상의 또 가장 큰 쟁점인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그리고 강제 기술 이전 등은 곧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외신 쪽 분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중국 증시 마감 소식입니다. 네, China shares slump deepens amid Team Trump C meeting hopes Tencent lift Hong Kong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이런 호재 같은 소식 속에서도 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0.23% 하락해서 2645.43에 마쳤고요. 또 선전종합지수도 0.03% 내려서 1385.84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신들은 이 무역협상과 관련한 호재 효과가 오랫동안 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중국의 내수, 즉 경제 둔화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내부에서는요, 이 트럼프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의 상황도 앞쪽을 좀 내다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중국 경제가 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텐센트주가 오늘 홍콩 증시를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까지 혼조 나타내면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서 쿼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 철강 관세를 각각 이제 25%, 10% 부과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철폐하는 조건으로 한국처럼 수입 물량에 쿼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인데요. 사실 이제 G20 회의에서 이 철강과 알루미늄 이런 관세 문제를 해결짓기를 원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에 협약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렇게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값싼 수입 철강이 대규모로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쿼터제를 두는 것을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안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철강 수출을 2015년에서 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하고 관세를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와 또 멕시코와의 협상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주목된다라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과는 좀 별개로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과는 크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해도 좀 무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자, 봉철 선생님 내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내일도 좀 약세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시장이 정말 크게 폭등한다거나 아니면 중국 시장이 폭등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강하게 조금 그 단기적으로 딸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흐름이 횡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미국 시장이 갑자기 폭등한다거나 하면은 잠깐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반등이 나왔던 것도 약간 조금 그 과한 면이 있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역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개별주라든지 또 움직이는 테마 그런 것들은 있죠.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접근할 종목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게 맞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보가 최선인 장 속에서 지수는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될 것이고 종목은 선별적으로 접근하셔라라는 내일장의 전망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정석투자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